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총선 이후 결과로 이게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저는 이 결과를, 총선 결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총선 전 3월 5일 날 정말 역대급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건데요. 일반 재개발을 했을 때의 용적률에 무려 4배를 부여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굉장히 진행이 잘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서울시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역들이 곳곳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돌덩이처럼 보일 수 있는 지역이라도 앞으로는 황금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곳인데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돌덩이 지역을 황금덩어리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자, 총선이 끝난 이후에 4월 16일, 18일 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잘 모르고 있을 때가 기회일까요?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이 기회일까요? 앞으로 이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어딘지 찾아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관련된 사업은 총 4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개발,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이렇게 4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는 이 가운데 2가지는 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던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이에요. 근데 이 장기전세 주택도 일반 재개발 용적률이 250%로 개발하는데 장기전세 주택은 500% 용적률을 주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고 여기를 많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지금 역세권 활성화 2개를 비교해 본다면, 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일단 법 개정 필요 없어요.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그러니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이 가능한 사업이 장기전세 주택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용적률 500%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얘도 법 개정이 필요 없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이 가능한 겁니다. 얘는 용적률이 100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장기전세 주택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2배의 용적률을 부여받는 1000%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비 사업들이 멈추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000%의 사업성이 용적률이 주어지는 곳의 사업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은요, 동의도 금방 나오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조합원들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역세권 활성화가 다른 역세권 사업과의 크게 차이가 나는 포인트입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이미 2019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24년 3월까지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2024년도 3월 5일까지 6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이 사이에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2023년 8월 이전까지는 이 역세권 활성화의 범위가 250m 정도로, 그리고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승강장 기준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250m 안에 범위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있게 됐었는데 이게 2023년 8월 여기에 350m 박스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요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250m에서 350m로 바뀌면서 타원형이 아니라 박스 형태로 갖추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원래는 안 들어갔던 곳들도 다 지금은 포함이 된 거죠. 훨씬 역세권 활성화의 범위가 2023년 8월 이후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범위도 이만큼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24년도 3월 달에 6차 개정이 된 내용이 도로변 띠 모양의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350m는 넘어섰어. 그러면 350m는 역세권 범위에서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차선 대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에 실처럼 가느다랗게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상업지역이긴 한데 확대를 해서 역세권 활성화만큼의 용적률을 높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게 요거예요. 자, 역세권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전의 용적률 500% 이상의 1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를 했다라는 점이죠.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종상향만 되는 게 아니라 3종에서 준주거 지역,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전례 없이 이 역세권 활성화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주거 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까지 용적률 1000%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모든 지역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역세권 중에서도 이 중심지 체계상 도심지나 광역중심, 그 다음에 지역중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용적률 800%까지 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심의를 통해서 이제 인접부나 간선도로 연접부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1000%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중심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서울의 3도심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7광역 중심들 있죠. 이 지역이 1000%까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800% 일반 상업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역 중심입니다. 이 노란색 지역들은 이제 8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6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재개발되고 있는 일반 재개발 사업들은요, 용적률 200에서 250%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이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멈추거나 지금 뭐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 800%, 1000%의 높은 사업성이 나오다 보면 이런 곳들은 시공사들도요, 이런 사업지들은 이 사업 자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뭐 600, 800, 1000% 있으면 어디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1000% 지역에서 먼저 가장 높은 기회가 나올 수 있고 이게 황금덩어리가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시청자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이 활성화 사업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간선도로 변에 주목하라. 이 간선도로가 무슨 뜻이냐면 6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 지역들이 앞으로 이런 중심지 체계에서 도심이나 광역중심이나 지역중심에서는 일반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이 될 수 있다. 용적률 80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세권 지역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황금덩어리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간선도로변에 이런 노선 상업지와 그 주변의 주거지역 이런 곳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찾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선도로가 이제 6차선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대로변에 이렇게 실처럼 가느다랗게 있는 곳을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 눌러서 보면 정말 실처럼 가느다랗게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요 색깔로 표시가 된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업지역과 이 주변에 일반 주거지역을 같이 혼합해서 개발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제대로 못 썼어요. 아래쪽엔 200%짜리고 위쪽에 상업지역은 800%짜리인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이 용적률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거의 400 몇십 프로 정도. 이 상업지역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가감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사업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덕분에요.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을 해서 개발을 할 때는 이 200%짜리를 모조리 다 800%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무려 600%의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공사비 이런 걱정할까요? 이런 곳에서 재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팍팍 나오겠죠. 왜? 내가 추가 부담금도 안 들어가고 새 아파트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확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금싸라이가 아니고 뭡니까? 자, 그럼 이런 금싸라이가 될 수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게 서울시 자료에서 이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뭐 이제 한강대로, 원효로, 만리제로, 왕산로, 청계천로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놨고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강남에도 이런 노선형 상업지가 있고요. 용산에도 있고 도심에도 있고 그리고 여의도 주변 지역에도 이런 노선형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뒤에 이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이건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금 역세권 활성화의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 지역 350m 이내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 여기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 역세권이든 간선도로의 노선형 상업지역이든 이 두 지역 모두 다 좋잖아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역세권 350m에 있으면서 노선형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교집합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요. 자, 그런 지역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세권 350m 안에 있고요. 여기까지가 350m. 그리고 노선형 간선도로에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포함된 두 개의 교집합이 딱 만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를 보니까요. 지금 이 강동역이 역세권 이 350m 안에 이 상업지역은 이제 여기 노선형 상업지역이 있네요. 여기가 용적률이 800%짜리고요. 이 아래쪽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용적률 800%의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 거죠. 무려 550%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간선도로죠. 간선도로에 여기는 이 대로변 쪽은 노선 상업지역, 이 뒤 이면도로는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단독 다가구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곳이고요. 이게 오른쪽에 이런 멋들어진 주상복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800%를 적용받게 되면서 여기에는 용적률을 높게 받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하잖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임대주택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긴 체육시설, 수영장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케이트장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공공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문화 시설들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역세권에 입지 편리하지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런 체육시설들, 수영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독서실, 도서관 등 같은 게 다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런 주거의 편리성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가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 측면에서도요, 이때 조합원들은 170명이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0명이 1200세대 이런 주상복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0명이 여기서 200세대는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될 아파트를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1000세대가 남죠. 이 1000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조합원들의 수익이 되는 거고, 이게 수익이 높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들도 달라붙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높은 사업성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주민들이 동의도 빨리 일어날 테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요, 서울의 노선용 상업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도를 확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노선용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활성화 되는 지역들,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분석한 지역들을 그 세미나 시간에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서 참석하신다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노선용 상업지역은 강남하고요, 여의도 주변 지역하고 용산하고 도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강남은 솔직히 재개발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노후도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역세권 지역에서는 상권이 좋다 보니까 여기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선형 상업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 역세권 플러스 간선도로의 노선형 상업지, 교집합 지역, 이거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쭉 있네요. 뭐 신길역, 대방역, 노량진역, 노들역, 요 라인에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 쪽으로 넘어와서는 한강대로와 이제 원효대로가 있죠. 근데 한강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는 뭐 상업지역, 신용산역 주변 지역은 상업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 맞은편에 보면 원효대로라고 있죠. 원효대로는 현재 원효대로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노후도 요건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역세권이면서 노선형 상업지역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리제길도 거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퇴계로 쪽 라인들은 노선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역이나 명동역, 충무로역,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요 라인 쪽으로 보다 보면 여기 남산 주변이면서 대로변의 노선 상업지와 좀 낙후된 주거 지역이 만나는 곳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역세권이면서 이런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선 상업지가 둘이 결합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역세권 활성화의 시너지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지역들, 저희가 분석한 지역들 자세하게 저하고 공권대하고 김권대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